뉴스로본 특징주인 권다영입니다. 현재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브렉시트 이후 달러 나홀로 초강세, 1년 내 1달러 1유로 될 것 뉴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었고요. 또한 불안해진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기업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달러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모처럼 웃은 은행주 상승 지속할까 뉴스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해서 하락하던 은행주들이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량 대출이 성장하고 건전성 강화되면서 체질을 개선했던 덕분이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주를 바라보는 시각차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반면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이렇게 시각차가 나는 것은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외국인은 실적, 기관은 지배구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편의점 무한팽창의 비밀 뉴스입니다. 이 편의점의 매출이 4년 새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의점이 성장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카페와 식당, 호프, 약국, 은행까지 취급 업무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한국산 전기 강판의 반덤핑 관세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인 전기 강판에 최대 46%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상황과 맞물려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수원 1조 원의 아랍에미레이트 운영 계약 2030년까지 3,000명 파견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한국형 원전 4개 호기 운영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가 넘는 운전 용역 수출이 성사된 건데요. 특히나 부품이나 건설 공사가 아니라 원전 운영 관련 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인해봤고요. 관련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오늘 은행주들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세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도 2%, 기업은행, 신한지주, 우리은행 모두 1%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주 소식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BHI가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보성파워텍도 2%, 한전기술, 한국전력도 0.8% 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주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식에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연출이 됐는데요. GS 리테일이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봇 특징주인 권다영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핫한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LKL 주식투자연구소 이경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뉴스? 자, 달러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뭐 1불이면 1유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자금이라는 것이 그쪽의 경기가 두렵거나 우려감이 생기면 빠져나와서 좋은 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네. 뭐 유로화나 파운드화를 빼가지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은 맞는 거고 또한 여기에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베팅한 자금들이 또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달러 강세를 더욱더 가파르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꺾이고 있다는 거겠죠. 글로벌 시장의 많은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시행한 이유는 디플레이션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자재가 다시 약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신흥국의 경기가 다시 답보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의 자금과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도 신흥국이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증시에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짧게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오래 하겠냐? 근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율입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뭐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부분은 보호무역의 확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또 시도한다라고 하면 달러는 더 가파른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 또한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금리 인상 정책이 예상되고요. 아마 내년 정도 돼 봐야지 서서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속도는 좀 더딜 수 있다. 내년 정도를 그렇죠. 예상해 본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자, 편의점주 이야기도 해볼까요? 무한 팽창을 벌이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굉장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1인 가구 증가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네. 다 바라보고 있죠. 일단은 뭐 1인 가구 구조는 계속 되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어떤 노년기에 접어든 누군가가 사망하고 혼자 남은 그런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인 가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과 1인 가구 증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뭐 큰 대형 마켓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뭐 대파나 이런 음식료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점 산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편의점 특히 도시락 부분에서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요즘에 뭐 해자 도시락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국은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자 일본의 그 편의점 도시락은 어느 정도 열풍이냐면요. 각 회사마다 도시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편의점에 가면 요 도시락이 맛있어.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의 편의점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단편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성이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택배를 통해 가지고 유니클로 옷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에 택배를 운송하게 되면 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이다 보니까 그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바로 배송해 줍니다. 뭐 이런 산업이 이제 앞으로 드론 시장에서 바로 편의점으로 택배가 배달되는 그런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 지금 현재 2016년도에 3만 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편의점을 통한 택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편의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무역 보복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한국산 전기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시대예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네. 야 드디어 중국이 칼날을 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바라봅니다. 네. 이거는 보복이 아니라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이 전기 강판은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나 신재생 에너지의 소재로 쓰이는 아주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중국 중화권 업체들이 아직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에서 못 만드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조금 규제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중국 내에서 이 배터리 관련 부분도 사실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도 네. 뭐 그렇죠. 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삼원계라고 해가지고 니켈을 주 소재로 씁니다. 근데 중화권 업체들은 리튬을 주 소재로 쓰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업체들 대비해서는 많이 하등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업체들이 중국 당국이 딱 바라봤을 때 니켈을 소재로 한 이 산업은 아직까지 중국이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역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파나소닉도 니켈을 소재로 한 그 소재를 3원계 소재를 주 배터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화권 업체들은 여전히 못 만든다. 그러니까 니켈을 소재로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중국과 관련돼서 이제 무역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강보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인데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좀 전에도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단은 기술 혁신과 같은 진입 장벽이 높고 그 기술 혁신을 이룬 그런 IT 소재나 네. 그리고 좀 뭐 전기차 소재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업체들 중에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많은 그 우리나라 회사들이 못하는 것들을 만드는 일본의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중화권 업체들이 못 만드는 그런 소재 산업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소재 산업까지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LK 주식투자연구소 이경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